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구이동과 전쟁이에요. 인구이동과 전쟁. 주제가 동아시아에서 인구이동을 어떻게 했냐.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에 이제 가게 되면은, 선생님, 수업하기 싫어서 녹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업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 수업 시간이 있어야 되죠. 있는 김에 수업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또 따로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게 선생님한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계속하면 선생님 말을 아무리 듣고 싶은 욕심이 정말 가득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도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방식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네, 잘 들어주세요. 자, 인구이동과 전쟁입니다. 자, 인구이동, 간단한 얘기 나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인구가 증가해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먹을 걸 찾아서, 아니면 종족 내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다양한 요인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다양한 요인으로 인구는 변화한다. 그래서 인구는 이동하는데, 이동한 인구와 원래 살고 있던 민들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겠죠. 갈등이 일어나다 보면 또 밀려가지고 2차, 3차 연쇄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권과 국가 성립, 문화 전파, 교류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가 이동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나라별로 살펴봐야 돼요. 먼저 중국, 화북, 강남 방면. 중국, 화북과 강남을 합쳐본 중국이죠. 중국 방면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중국 역사를 기본으로 잡고 중국 역사를 기본으로 잡은 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동아시아 나라들을 보는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자, 중국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고 그 앞에는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죠. 춘추 전국 시대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한나라가 신나라 때 잠깐 멸망당했다 후환이 생겼다가 위촉오로 바뀌죠. 위촉오, 그 중에서 위가 제일 세서 위라고 합니다. 위. 그 다음에 위나라 밑에 있던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위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중국은 진나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진나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진나라 중국 북쪽에 있던 북방민족들, 우리 앞에 농경민과 유목민족들 했었죠. 그 유목민족들이 진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으로 막 쏟아져 내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선비족, 그 다음에 아까 한나라 더 터졌던 흉노 등 북방민족들이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4세기예요, 4세기. 우리 근초광 활동하던 시기, 4세기. 그래서 3세기부터 정권을 슬슬 수립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5개의 민족이 내려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5호 16국이라 그래요. 5호 16국. 자, 5개의 나라가 내려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16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후연이에요, 후연. 우리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한테 막 얻어터졌던 그 후연이 이 5호 16국 중에 하나예요. 5호 16국 중에 하나. 자, 5호 16국에 16개의 나라들이 자기네들도 종족이 5개나 되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고 했겠죠. 그러다가 5세기쯤 되면은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북이가 화북을 통일합니다.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북이라는 나라가 5호 16국 중에 경쟁을 뚫고 화북을 통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북이도 나중에는 또 갈라져가지고 북주, 북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북쪽에서 가장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한 나라는 북이에요. 자, 북이 이후에 북주, 북제 이런 나라들 5호 16국이 세운 이런 북방민족들이 세운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북조라고 해요. 북조. 그러면 원래 이 화북지방에 살고 있던 원래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중국인들도 밑으로 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으면 여기가 강남, 여기가 화북이라 그랬죠. 이 화북에 북방민족들이 내려오니까 여기 있던 중국인들도 덩달아서 피해서 남쪽으로 강남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원래 화북이 살던 한족이란 건 중국인을 얘기합니다. 중국인은 북방민족을 피해서 양쯔강 이남으로 이동합니다. 자, 원래 요 중국인이 있었던 나라가 진이라 그랬죠. 근데 진나라가 5호 16국한테 막 밀려서 내려와서 다시 세운 나라가 강남에 세운 나라가 동진이에요. 동진. 이후에도 동진도 멸망하고 나서 송, 제, 양, 진 한족들이 세운 나라들이 줄줄줄 등장합니다. 어쨌든 북위에서
북조에서 북위가 기억됐듯이 요 남쪽으로 내려가 한족들의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남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북조, 남조, 남북조 시대라 그래요.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 자, 북조에는 북방민족들이 세운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한족들이 세운 나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북위 이후에 북조, 북제가 갈라지듯이 동진 이후에 송제, 양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송제, 양진이 나오면 남조다. 북조, 북제 이런 게 나오면 북조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북방민족의 북조와 한족의 남조가 대립하는 시대가 남북조예요. CF 하나 해보세요. 우리 남북조 시대를 이용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자기의 세력을 넓혔던 우리 민족 한국의 왕이 있었는데 광개토대왕 장수왕입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 사람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국사 시간에 5세기에 가장 잘 나갔던 왕들이에요. 5세기에 총이 치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5세기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고구려의 전성기였죠. 어떻게 전성기일 수 있었냐? 이 5세기에 바로 남북조 시대, 남조와 북조가 서로 막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북조랑도 친하게 지내고 남조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또 북조도 남조도 고구려를 침략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기막힌 외교 전술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이 북방민족들이 세운 북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위의 한화 정책이에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한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북위의 한족화 되는 정책이에요. 한족화 된다는 건, 중국민족화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방민족이 지금 이사해 온 애들이죠. 그리고, 한족이 모두 간 게 아니라, 한족의 대부분은 여기 남아있고, 일부분들이 또 강남으로 피난을 간 거겠죠. 피난을 못 간 원래 주인이었던 한족과 그 다음에 새롭게 이주해온 북방민족과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운영되려면 그 싸움을 계속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북위의 한화 정책, 북위가 우리는 북방민족이죠. 우리가 이주해왔지만 우리가 한족한테 맞춰주자. 그래서 한족화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일단 수도가 평성이 어디냐면 다시 지도를 그릴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리장성 있으면 원래 북위의 수도는 여기였어요. 여기 평성 여기.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죠. 근데 일단 중국인이 있는 러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도를 이제 한족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한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러양이 낙양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러양. 자, 그 다음에 선비족 풍습을 금지시킵니다. 북방민족의 풍습을 금지시키고 언어도 한족 언어, 중국 언어를 쓰게 하고 의복도 중국복, 중국 의상, 그 다음에 성씨도 한족 성씨를 사용하게 합니다. 북위의 한화 정책. 이걸 누가 했냐? 적어놓으세요. 효문제라는 북위의 황제가 이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럼 북위의 잠시만요. 현배가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자, 현배가 잠깐 왔다 갔습니다. 다시. 자, 북위의 한화 정책을 실시한 이유. 아까 효문제라는 사람이 한화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역시 토착민 원래 살고 있던 한족과 그 다음에 이주해온 민족, 북방민족, 선비족 간의 문화적 충돌을 줄여서 나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화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선비족 풍습을 금지하고 전원 모두 선비족들도 북방민족들도 모두 한족화, 중국화 시키는 거예요. 또 한족과 결혼도 장려합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가 한족에 맞춰주자 이러는 게 북위의 한화 정책이에요. 자, 호한 융합 정책. 자, 주로 북조는 이렇게 호는 오랑캐 호자인데 사실은 북방민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국 애들, 한족들. 그러니까 북방민족과 한족의 호한 융합 정책을 통해 서로 융합하려는 이 정책, 북위만 실시한 게 아니라 여러 북방민족 나라들이 실시를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북위의 한화 정책일 뿐이에요. 호한 융합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더욱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조가 남조를 누르고 북조의 한 계열인 수나라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북조가 남북조를 통일하게 돼요. 게다가 알다시피 우리 수나라 고구려 침략하다가 망해버리죠. 그 다음에 들어선 당나라도 역시 북조 출신 애들이에요. 수당이 통일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수나라 세기 기억하세요. 6세기 말입니다. 우리 신라 진흥왕 활동하던 시기에, 저기 누구야, 김춘추 활동하던 시기에요.
당나라 7세기입니다. 7세기. 당 7세기 기억하세요. 당 7세기. 나중에 쓰임이 있습니다. 당 7세기. 수나라, 당나라가 이제 남북조를 통일하고 나니까 거대한 중국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주변 민족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잘 안 됐죠. 그리고 당나라 때 다시 시도를 하는데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또 누가 왔네요? 누구니? 자,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나가네요. 자, 사실은 이렇게 녹음하고 있을 때 누가 들어오면 되게 쪽팔려요. 자, 수나라, 당나라 7세기, 특히 당나라 7세기 잘 기억합시다. 당나라 7세기. 자, 수나라는 고구려 침략하다 실패했고, 당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라와 연합해서 나당연합군을 만들죠. 나당연합군을 점령해서 백제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당나라 역사 자체만 봐봅시다. 당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해요. 그래서 유학생이란 건 유학 온 승려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인들, 예술인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미국에 막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문물들이 접해오는 것처럼 당나라에 가가지고 당시에 베트남, 일본, 중국, 북방민족들 다 수도 장안에 가가지고 문화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장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가 드디어 너네는 동아시아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슷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 비슷비슷한 공유하는 것들 잘 봅시다. 한자, 유교, 불교, 율령.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런 동아시아 국가라면 베트남이건 일본이건 당나라건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당나라 때부터. 자, 당나라 시기에 이제 많이 수도 장안 중심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자, 당나라 시기의 국제인들. 요거 수능에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한국사에 나왔던 사람 최치원. 당나라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 당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가 뭐였죠? 빈공과였습니다. 빈공과. 손님 빈자 써가지고 최치원이 당의 과거에 합격해서 활약을 했었고, 또 장복을 사람은 청해진을 설치해서, 청해진 적어두세요. 청해진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당과 일본 사이에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사람이에요. 청해진 장보고. 그 다음에 해초라는 사람은 당나라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했었죠. 왕호 천축국전. 우리 한국사 때 했던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에 안 나오는 동아시아인들이 나옵니다. 엔닌이라는 사람 은근히 수능이 정말 이 네 개 중요한 곳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일본인 엔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장보고 도움을 받습니다. 장보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일본 사람이야. 근데 신라인 장보고한테 유학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 한국, 당나라가 다 껴있죠. 동아시아에서 무조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와서 쓴 책이 입당구법순례기입니다. 입당구법순례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 자, 엔닌 엄청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인데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에 유학 갔던 승려예요. 승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베노 나카마로 일본 사람인데 중국인 관리가 되어서 베트남을 통치했어요. 특이한 사람이죠. 일본에 이 사람도 최치원처럼 빈공과에 합격해가지고 중국 관리가 됐는데 베트남 통치하는 관리로 파견이 난 거야. 임명이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중국 관리가 돼서 베트남을 통치한 아베노 나카마로. 그다음에 엔닌만큼이나 중요한 사람 감진. 일본의 당나라 사람이에요. 당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불교 계율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계율이란 건 뭐냐면 불교에서 지켜야 될 그 십계명 같은 거예요. 교회로 치면 십계명, 뭐 하지 말아라. 불교에도 있겠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하지 말아라. 그런 법칙을 정해놓은 거, 지켜야 될 법률을 정해놓은 거, 계율을 당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전해준 사람이 감진입니다. 자, 베트남 사람도 있어요. 끄엉꽁푹이에요.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끄엉꽁까지는 갔습니다. 끄엉꽁푹, 푹푹 형제예요. 푹푹 형제. 이 푹푹 형제는
베트남 사람인데 당 빈곤과에 합격해서 재상, 뭐 조선시대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이런 재상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뿌엉꽁 푹, 뿌엉꽁 푹, 푹푹.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의상. 자, 원효, 의상. 원효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불교를 대중화했던 사람. 한국사 기억이 안 나죠? 의상은 신라에서 화엄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어디 있니? 원효는 신라에서 불교 대중화를 했던 사람이고 통일신라 때 이 사람 의상은 통일신라 때 화엄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일본 불교에 영향을 줬다. 이 정도까지 우리 최치원, 장보고, 해초, 엔닌, 아베도 나카마로, 감진, 끙꽁 푹, 끙꽁 푹. 그 다음에 원효 의상. 여기 이상하게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몇 분이죠? 시계를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15분이네요. 15분. 다음 시간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자, 보통 한 프린터에 2시간씩 걸리는 것 같네요. 자, 한반도 보겠습니다. 자, 5분만 더 할게요. 20분까지. 자, 한반도 방면. 자, 우리 이제 한반도 다시 봐봅시다. 한반도에서 인구 이동이라는 주제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인구 이동이라는 주제. 지금 이 단어는 인구 이동입니다. 중국에서는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중국 애들이 또 강남으로 내려왔고 인구 이동을 하는 거죠. 잠깐만. 우리 앞에서 남조 얘기할 때 이 설명을 빼먹었네요. 자, 원래 중국 애들은 농경민족이죠. 농경민족인데 얘네들이 주로 살고 있던 땅은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로 화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북방민족 애들이 화북으로 내려오니까 밑으로 강남에 내려갔었죠. 강남에 내려가지고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웠었죠. 근데 이 강남은 그전까지는 화북에 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강남에는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로 쓸 수가 없는 땅이었어. 근데 중국인들이 북방민족을 피해서 이제 강남을 내려오면서 자기들은 농경민족이니까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 때 강남 지역이 농업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땅이었는데 이쪽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북쪽에 있던 중국 민족들이 내려오면서 원래 강남에 원래 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있겠죠. 근데 화북에서 내려온 이 중국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너네 원래 이 개발도 안 된 강남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중국인들하고는 상종이 안 돼. 우리는 이 가장 발전했던 화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야.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애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특별하다는 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문벌귀족이라는 자기들끼리 귀족화 되는 거예요. 자, 원래 개발도 되지 않았던 강남 땅에 있던 원래 토착민들을 무시하고 이주해온 화북민들이 자기들끼리 특별함을 강조하면서 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 무리가 문벌귀족이에요. 문벌귀족. 자, 남북조 시대에 강남 지역이 개발됐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한반도죠. 인구이동. 한반도에서 인구이동이에요. 그럼 앞에 고조선부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중국 진안교체기에 위만이에 왔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위만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무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이주한 거죠. 자, 인구이동 첫 번째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야. 한국사 시간에. 자, 2세기에, BC 2세기에 고조선 세력이 멸망하니까 고조선 세력이 한사군한테 멸망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남부로 갑니다. 남부로 가서 누구랑 결합을 하냐면 경주에 있는 토착 세력들과 결합해서 신라를 건국하는 데 영향을 줘요. 신라를 건국하는데 고조선 세력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우리 그 주몽서라 보면은 주몽이 부여에서 쫓겨서 내려오죠.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 원조가 세웠었죠. 그래서 부여족이라는 민족이 부여에서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까지 또 이동. 이것도 인구 이동에 해당하죠. 자, 낙랑군. 원래 미천왕 때까지, 고구려 미천왕 때까지 중국 낙랑군이 고구려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한반도에. 게다가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낙랑군이 멸망을 하죠. 그럼 이 낙랑군에 있던 세력들은 어디 갔을까? 얘네들도 또 백제, 가야에 합류를 합니다. 밑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그나마 중요한 얘기는 3번 얘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 세력. 한반도에서 가야 세력들은 고구려한테 터지고 신라한테 터지고 백제한테 터지고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전쟁을 피해서 외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이때 외로 이주했을 때 세키톡이라는 게 발전을 합니다. 세키톡이란 건 가야톡이랑 거의 80% 90%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의 세키톡에 가야 사람들이 영향을 줬다. 또 가야는
쇠가 발전한 나라죠. 철이 발전한 나라. 옛날부터 변한 때부터 철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덩이쇠, 쇠덩이에요. 쇠덩이를 낭낭이나 일본에 수출을 하곤 했었다. 잠시만요. 시간을 봐야겠죠. 20분이 넘으면은 어이구 19분 50초네요.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네, 난 너무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죠. 자,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